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나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이 하루 6% 빠지고 또 하루 뭐 7% 올라가고 이렇게 격변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요거를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요때 올데이 세미나 하루 그냥 쭉 빼갖고 세미나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4월 18일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하루 그냥 빼셔야 돼. 네.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출연진 분들, 저기 출연진 분들 아래 나온 거 보시면 누구나 만나 뵙고 싶은 바로 그분들이 다 나오십니다.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시면 언제 오셨어 또? 김프로님도, 네. 김프로님도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 올데이 세미나 참석을 해주십니다. 아이고, 네. 멋지십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에는 선물 보따리도 많이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이제 오셔야 될 것 같고, 네. 여러분이 오셔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의 인사이트를 여러분 것으로 흡수를 하셔갖고, 그렇죠. 어떤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그날 좀 제발 계속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네. 잘 중심 좀 잡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날 또 오시면 뭐 국내 주식 매수 쿠폰에 뭐 국내 주식 또 어떻게 투자할 때 네. 플러스가 좀 될 수 있는 뭐 이런 현금성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하여튼 돈 벌고 가시면 좋겠다. 네,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 또 요즘 막 뜨고 있는 장우진 작가도 네. 오시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김프로님이랑 사진도 이렇게 좀 찍으시고 그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사진 찍으러만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조금 빠졌다고 막 사고 또 올랐다고 막 불안하게 팔고 뭐 이러지 마시고 네네. 네, 하여튼 여러분의 중심을 전략을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날 오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방에 3주 전에 예. 연락 받았는데요. 네. 김프로님한테 연락 받았는데 18일 날 시간 벼더라. 그래서 표도라. 그래서 왜요? 그래서 강연회 한다. 왜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는 거다. 예. 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잡혀 있는데 제 코너가 오전에 있는데 코너하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라. 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네. 개인적으로 뭐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뭐 투자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데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이번 행사를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들 오셔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 꼭 만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반갑게 인사들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오늘 지금 우리 넥스 시장도 열린 것 같은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I에서 한 5%, 6% 상승을 하네요. 어제 우리 시장이 6% 하락을 했으니까 그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네요. 한 5%. 어제 매수 사이드카, 어제 매도 사이드카 있었으니까 그랬죠. 예. 매수 사이드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뭐 아주 뭐 불확실성이 꺼졌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전쟁 얘기를 지금 4주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저도 중수의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우 1.38%, 나스닥 1.38%, S&P 1%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고점으로부터 밀린 겁니다. 1% 시작을 했고요. 고점이 S&P 500 기준으로 2.2%였어요. 그러니까 1% 정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5일간 전쟁 중단,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1% 시작해서 2%까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아침에 올랐는데요. 이후에 계속 뉴스 보도들을 보니 이란 측에서 협상이 없었다.
라는 보도에 반박 보도들이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긴 작은 양봉을 발생을 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건 아니고 단지 오늘 좀 위안이 됐다 이런 정도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의 해석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유가가 8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저도 새벽에 가서 이걸 봤는데 한 84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리바운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100달러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88달러 정도 끝났고요. 달러에서 소폭 내렸고 우리 원화는 어제 1,500원 위에 있었고 우리 영내에서는 어제 1,517원까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폭풍 매도를 했죠. 이 환율로 인해서 여기 환율에서 1,486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율하고 유가는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 어떻든 간에 구두 개입을 했던 뭐든 간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갔다가 4.34로 끝났어요. 네. 이게 제가 어제 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4.1, 뭐 4.0 몇 이렇게 끝났으면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많이 안 빠졌어요. 금리는 많이 안 빠진 거 맞죠? 예, 많이 안 빠졌어요. 국채 수익률은. 그래서 이거는 국채 수익률에는 다른 이유들도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 외에 유로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유럽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 말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국채 발행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제 뭐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스팟 시황도 그렇고 저는 4.5를 기준으로 합니다. 4.5가 일시적이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더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저는 지금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월요일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어찌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표현 드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향해서 가면은 꼭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뒤로 물러서더라.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만기가 3.85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은 4,4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은 사실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요. 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위로 올랐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뭐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 올랐는데요. 특이한 점은 샌디스크가 1%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하락을 했어요. 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는데 이 메모리 두 개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세롤이 나왔습니다. 과매수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버슈팅 되는 또는 실적 발표에 기대감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게 이익 실현하고 또 치고받고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한번 매도 구축을 하면 매도를 쭉 해요. 그래서 한번 매도 구축이 된 종목들은 그 다음에 그게 풀리면서 급등을 하지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끝난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은 실적 발표 후 과매수 해소에 매도가 있었다. 요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더 여기 적어왔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 메모리에.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서 테라팹을 건설한다는 뉴스 지난 주서부터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 부분은 좀 아닌데 시장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는 거 보니까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테라팹 건설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들의 멀티플을 주는데 좀 깎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1년 내에 이게 지금 이제 설계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지금 두 개는 제가 써온 건데요.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한다라고 거의 확정적이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발표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미국에 상장이 돼요.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정도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래, SK 하이닉스 살래? SK 하이닉스 투자 입장에서 사야죠. 보면 네, 뭐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ADR 그러니까 저 미국 시장에 저 상장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100가 되면 예. 대충 환율해 갖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대충 가격 맞춰서 가죠.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추정하려고 하죠. 그렇겠죠. 예, 네, 추정하려고 그럼 뭐 합니다. 훨씬 더 상승. 그 차이가 갭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위 마이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일로 와가지고 팔고 그렇죠. 막 이런 것도 하긴 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차익 거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갑니다. 보면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런 부분 들으면 수급적으로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메모리는 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동조화됐었잖아요.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은 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미국 시장이 어떻든 밑거리는 다르지만 반등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모리는 빠졌어.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는 마이크론 동조하면 우리나라 메모리는 약하고 다른 게 오를까 오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요러한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들 악재가 네. 노이즈들이 작용을 한 거고 우리 시장에 이게 똑같이 이퀄 간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되게 바보스러워요. 되게 바보스러운 움직임 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졌네. 그러면 우리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마이크론만의 노이즈들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전부 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연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러면 어제 반등한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일단 이란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의 요 내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핑하다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다 지워버리고 막 이래서 요걸 남겼는데요. 뭐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그리고 재개방이 트럼프에게 승리 선언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최종 단계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쟁탈전이 될 것이다. 이란의 신정체제의 정권 교체는 난망, 에너지 위기 해결이 트럼프의 정치적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것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평범한 우리가 생각해도 보니까 핵 이런 얘기 안 해. 뭐 미사일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게 미국한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미국하고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제 수익률 막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생길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공격하기 전에 어떤 정치적으로 잘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권을 이제 가지고 가느냐. 네.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베스터스 장관의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 제재의 한시적 해제를 해서 한다. 이런 이제 뉴스도 있었고요. MBC에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야, 지금 미국은 유가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작년에 그 해방의 날 뭐 그러면서 관세 발표하고 막 그랬을 때 막 네.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 생기고 그랬을 때 꼭
그 진화를 누가 했냐? 뱃선 장관이 했거든요. 요번에도 비슷하게 뱃선 장관이 이런 코멘트를 계속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미국의 뭐 사위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란의 고위 수뇌부와 만약에 이란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뭐 배상 전쟁 배상해달라 그런 것 하고 그리고 향후에 전쟁이 이제 더 일어나지 않는 국가적인 어떤 보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배상이거든요. 그 배상 전쟁 배상 대신 피해에 대한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한 것을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 나온 뉴스 제가 누가 얘기한 거라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이란 고위 지도층과 대화를 진행했고 추가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시간별로 흐름이 있는데 이게 나오니까 시장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위코프 등 미국 대표단들이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했다라는 보도가 따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신빙성을 더 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도는 뭐냐면 이란 외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고 미국의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의 국회의장은 침략자들의 완전한 처벌을 요구한다. 협상은 없었으며 가짜 뉴스로 그들의 금융시장을 조작하는 것뿐이다. 네. 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서로 보도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톱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이들이 얘기했는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케이, 다 알았어. 근데 이제 못 믿겠어. 그 안에 무슨 이게 심리적인지 가짜 뉴스인지 뭐 아무튼 서로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을 쫙 보니까 이런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끝내고 싶구나. 네. 그거는 확인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끝내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유가 급락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 걱정 없어질 것이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의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여기까지 시작은 다 인정한다. 거기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이번에 이런 접촉을 이란의 고위급들 행정부하고 접촉했다고 표현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혁명 수비대를 우회한 협상으로 이란의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전술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지금 월가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모르죠. 지금 또 아까 공 기자님 얘기하시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번 뉴스에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 해병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5일간 유예를 줬잖아요. 네. 그 어제 날짜로 5일간이 27일이죠. 네. 이거 유예 시간 전에 중동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중동에 도착하고 그리고 본토에 공사단 3,000명 추가 투입 검토를 좀 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하면서도 이들은 멈춘 게 아니고 이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협상하다가 공격했듯이. 네. 그러면 요 5일 동안 시간 두고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하고 싶어도 이게 쉽겠어요, 이게? 이게 협상하다가 이게 5일 동안 그러고 공격 안 한다고 있다가 이게 해병대 들어와가지고 어디 상륙해가지고 지금 하르그섭 거기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뭐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만약에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그냥 협상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인지 시간을 번 건지 아니면 지금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국제 수익률이 4.4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도 급등했잖아요. 네. 유가 급등하고 국제 수익률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어제 제가 월요일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미국 여기서 무너지면 밑으로 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타코가 나왔을 때가 시장의 상황을 맞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한번 구두 개입을 하던 어떻든 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했든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란의 정치권들을 좀 서로 약화시키기 또는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던지 간에
이거는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위로 2% 이상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밀리는 현상이 어저께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이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지상 해병대 들어가고 5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가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일 것 같아요. 네. 해병대 들어가고 또 다시 공격하고 그러면은 야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진짜로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 3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막 공격해놓고 협상할 거야, 곧 끝낼 거야, 그래놓고 또 공격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악화될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미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변동성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함부로 유가 상승에 베팅한다든지 국채를 막 팔아버린다든지 이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트럼프 풋을 보여줬다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만약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란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거고 더 극단적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를 친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그냥 곧바로 급반등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보기가 한번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6.49% 하락을 했고 5,405포인트, 코스닥은 5.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걱정을 좀 했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저는 3주 동안에 전쟁할 때 그렇게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왜냐면요. 유가나 전쟁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란이 말을 안 듣지만 또는 상대가 이란이지만 그래도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 내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안정화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심지어 제가 일요일 저녁에 스팟 시황을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 거기에. 그래서 어제 아침에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걱정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어제 상당히 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원화가 1,515원 위로 올랐었고요. 와, 1,5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건 인정이 돼요. 근데 15원 위로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1,500원에 안착해 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좀 됐고요. 특히나 어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4조 원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4.6조 팔았어요. 금융투자도 거의 4조 원 팔았습니다. 합쳐서 8조가 넘잖아요. 개인들이 다 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뉴스에 독특하게 제가 오늘 뉴스 가져오긴 했는데 뉴스에 금융감독원에서 개인 투자자들 신용담보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신용담보 주의보에 공지를 내렸었어요. 아예 금융감독원에서. 왜냐하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막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네. 어떤 거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정도로 어제는 되게 험악한 그런 상황이 좀 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하루에 8조? 하루에 그러니까요. 8조를 너무 굉장히 세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다가 만약에 시장이 막 저쪽 상황이 안 좋게 돼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돼서 이게 밑으로 추락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매수 자금 중에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금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총에 대비해서 그 부분보다 그냥 순수하게 지금 매수하시는 개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서 물리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매물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2021년도 고점에 삼성전자 물려가서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전되니까 팔았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램은
바람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바람은 곧바로 다시 올라와서 개인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나 기회가 됐으면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야 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이게 매물이 될까 봐 라는 걱정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매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의점은 뭐냐면 어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급락하고 반등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락 후 반등, 하락 후 반등하는 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 전환돼 버리면 쉽게 못 올라옵니다. 네. 이제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지수가 5,500에서 5,700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신고 지수 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고 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밑으로 5,000 아래 깨잖아요. 그러면 신고 지수에 다시 6,300 가는 거는 이제 먼 일이 돼버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낙담하고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서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을 하면 이 밑으로 깨는 거는 이 하단에 있으면 금방이로 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자꾸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밑으로 갈 때는 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했죠? 아직까지 밑으로 깨기 전까지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입은 어떻든 진위업을 떠나서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밑으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고민스럽잖아요. 이거는 네.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근데 그 고민을 좀 덜어주는 미국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건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아침에 빠졌다가 하루 종일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 지난주 금요일 것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이거든요. 이게 부합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3주 동안 보면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저감에서 돌아서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지금은 안 그러죠.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관망을 하면서 살 사람들은 계속 사는 거고 팔 사람들은 계속 파는 거고 그래서 변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무튼 개인들이 8조 원이나 사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급락을 했어요. 그럼 어제 물린 사람들은 오늘 또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오늘 빠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험악하잖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오늘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간 외 선물 야간 선물이 6% 상승으로 엄청 세네요. 6.2% 상승했어요. 어제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사이드카 이상으로만 오늘 되면은 그래도 한숨 돌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5일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그렇죠. 1,517원까지 갔었다고 보도가 나오나요? 예. 1,515원을 제가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1,500원 아래로 여기에서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떨어져서 일단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1,515원 17원에 있다가 그 다음 1,505원 있다 그 다음에 1,520원 있다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 밑에 지지 라인이 1,500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빨리 떨어져야지만 그래도 이 하향 안정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미국 시장이 끝났고 지표들도 끝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좀 훈풍을 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들은 6에서 9%다 폭락했어요. 전부 다 폭락해가지고 어제 뭐 종목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란 전쟁이 유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물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동결 및 인상 가능성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계속 걱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수익률 상승은 미국의 부채 이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AI양 자본 주치 기업들의 전방위적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서 알고 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남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탁구뿐이 없다. 네. 전쟁 끝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은 고업 레버리지 상품의 담보가치 훼손 그리고 마진콜, 강제 청산 등 유동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이걸 지켜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국제 수익률이 많이 안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작용을 좀 했을 것 같아서 잠깐 적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24일 오늘 690억 달러, 내일 700억 달러, 26일 440억 달러, 그리고 단기 국채는 1660억 달러 합쳐갖고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금 분기 말 결제가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이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거나 또는 현금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쪽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클 때만 가끔가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란 전쟁의 강대강수 협상한 명분 잡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올해 제가 계속 불러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어제도 4조 팔았으니까 48조 거의 50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3개월 만에 50조 정도 팔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쩌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은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나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 원하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왜냐하면 수출입 데이터 같은 거 보세요. 수출입 데이터도 지금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20일까지 수출입 지표 나왔거든요. 지금 중동 3월 달은 중동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출이 533억 달러로 전년비 50.4%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412억 달러고요. 반도체는 186억 달러예요. 전년비 163%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이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동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출이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럼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그리고 지금 5월서부터 미국 계좌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세금 감면 해주는 거 있죠. RIA 계좌요. 그게 어제부터인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계좌 트기 시작했어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9,000개가 터졌다고 하네요. 어제 9,000개 계좌가 터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거고요. 그러면 환율 안정이 축복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좀 있거든요. 이런 반대 방향도 한꺼번에 같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왔다 갔다 했긴 했는데 이 정리는 되시죠? 네, 제가 맨날 분위기는 얘기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정리가 안 되고 저 사람 뭐라고 할까 봐 이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정리가 지금 상황은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10년 만기 부채주입니다. 여기가 언제냐면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그래서 가끔 차트 보여드리면 정프로님들 좋아하셔서 제가 가끔 가져오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5%인데 지금 5%예요. 와.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의 채권 시장하고 글로벌 자금 배분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채권 국채에 좀 약한 약소국들 있잖아요. 네. 거기나 아니면 환율이나 요런데 맞아 치명적으로 지금 채권 국채 자기네들 환율이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 채권 가격 폭락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달라고. 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직 그런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걸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 걱정돼. 국가 부채의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나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를 줄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38조 달러였는데 지금 39조 달러 가까이 갔어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늘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전쟁 종료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내부 정책을 쓰면서 국제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미국이 하겠죠. 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걸 컨트롤하지만 그런 와중에 얘를 좀 추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약한 국가나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는 디폴트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와중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금융위기 생기고 나서 돈을 벤버니키가 엄청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돈 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쭉 시장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반 만에 남유럽 국가들이 디폴트 났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국가들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체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평이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국제 수익률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도 금리 인하를 했죠.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저기 인하했죠. 그 전에 인하기 지금 보니까 2024년, 맞습니다. 2026년까지 인하했고요. 인하했다가 지금 요번에 동결하면서 다음에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3월 첫째 주에 급락했을 때 요번에 저점은 저는 밸류에이션 심리 악재의 반영 기초 분석으로 이렇게 정도 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왜 제가 뜬금없이 가져왔냐?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혹시 여기서 오늘 다행스럽게 오늘 반등을 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여기서 만일 혹시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가늠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뉴스 전해드렸고 2번, 3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미국이 그 토탈 에너지가 미국 전 세계는 아니에요. 미국의 해상 풍력 사업을 철수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미국 동부 연안의 해상 풍력 리스 2건을 포기하고 그 자금으로 10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 돈으로 LNG 석유 가스 사업으로 투자를 전환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소위 자본의 재배분인데요. 미국에서의 해상 풍력 경제성이 악화됐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해상 풍력은 고비용 비신뢰 산업이야라고 해서 풍력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만약에 해상 풍력 정리하고 LNG나 가스 사업하면은 이거 정리한 사업 다 우리가 국가가 보존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철수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이런 미국 정책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두 건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한다. 이런 뉴스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GTC에서 ADR 상장 검토한다라고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SK 하이닉스의 공식 결정 발언이 아니에요. 이거 네. 이 내용은요. 근데 한국경제에서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써놓은 겁니다. 공식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써놨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뉴스가 나왔고요. 신조 발행을 하고 규모는 자산 소각 물량 수준이 전체의 약 2.4%. 그래서 약 10에서 15조 원 정도의 달러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이 자금으로 용인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좀 있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하튼 간에 2.4%의 주식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가치 희석도 이 정도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한편으로 있어서 저는 이걸 논란이라고 좀 표현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전체 2.4%가 그것도 미국에서 상장된다. 신주로 상장된다. 그래서 지분가치 희석이다라고까지 막 그렇게 강하게 이걸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올해 이익이 계속 좋아. 주가는 저평가야.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지분가치 희석 논란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익이 줄어. 주가가 떨어져.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됐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새로 신임 4월 22일 날 취임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요것도 되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이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CBDC는 중앙은행 화폐의 신뢰를 디지털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아. 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왜? 중앙은행의 화폐를 단일로 해서 그것을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지.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해야 돼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물가와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실용적 매파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티은행에서는 어제 우리 시장 하락에 이것도 사실 악재가 좀 되긴 했어요. 많이 회자됐습니다. 시티은행에서 보고서는 이분이 요번에 취임을 하면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 금리 인상 생각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청문회 하거든요.
청문회 할 때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장이 또 급락하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반대매매 주의보를 내놨는데 반대매매와 관련한 유의사항 8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다른 거 다 뺐고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종목마다 담보 비율이 다 달라요. 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안 됩니다. 담보 비율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신용하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해외 주식은 담보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좀 부실한 주식이면 담보 비율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 비율이 주식에 따라 다르고 해외 주식에 따라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계산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가로 기준합니다. 증권사들이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종가 전에 가격을 봤는데 이래서 담보 비율을 딱 맞춰갖고 내가 네. 500만 원이 필요갖고 501만 원 딱 넣었어. 근데 뭐 종가 쭉 떨어졌어. 그럼 나갑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거 미수금이나 담보조건 넣지 않으면은 이거 연체예요. 우리 금융권에서 돈 빌려서 안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다른 금융권 거래가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제 감독원에서 어떻게 좀 내놨어요. 그래서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 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담보 비율도 다 다르다는 거 꼭 특히 이제 요즘에 비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알고 가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괜히 자칫 착오로 큰 손해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이 이제 화요일, 오늘 프리장 넥스트장 보니까 대체로는 뭐 한 4~5% 이상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3, 6.2, 5%, 요 정도 한 5% 내외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시간에 그 설명 안 해주는데 말씀 주셔서 한마디만 더 네. 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어제 6%에서 9% 사이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지금 4%, 3%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물론 지금 아직 NST지만. 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오른 것 때문에 원위치 할 거야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확실성이 다 해소돼서 이제 원위치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위치보다는 조금 미흡한. 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더 보면서 판단해야지. 그냥 네, 네. 그냥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자, 하여튼 어제 거를 다 돌릴지 아니면 그러게요. 어제 거에 뭐 한 반 내지는 뭐 그 이하로 회복하고 말지는 또 오늘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요 정도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그 아까 링크 보내드린 그 세미나 올데이 세미나 그거 꼭 아마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8일 하루, 4월 18일 하루를 그냥 주식에 푹 담가보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그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도 이 시간을 그분들을 섭외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소개해드릴 게 좀 있죠. 유라시아 원정대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1, 2차 모두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됐는데 3차까지 또 갑니까? 오. 네, 3차 모집을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네. 하긴 하는데 이건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다른 것들 중요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거는 이제 알려만 드리면 아마 평소 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요 링크 들어오셔서 일정만 확인하고 바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4개 국가 가거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 쭉 가는데 국가들. 네. 평소에 우리가 맘먹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또 모르고 가면 사실 감흥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네네. 윤명철 교수님이 함께 가니까 거기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 어떤 뭐 파미르고원이다, 뭐 여기에 어떤 민족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 설명 들으면서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그 휴가 내실 수 있는 분들 빨리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철도 타고 가는 거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는 줄 아시는데 네. 또 여기서 갈 방법도 없어요. 북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타고 그쵸, 갑니까? 그쵸.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 봐야 되겠죠. 더블밸류어 우리 정프로님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